어, 이제 전기기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는 일단 문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그죠?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전기 이론만큼 실수 없이 어떻게 얼마나 잘 푸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개념을 딱 봤을 때 이게 이거였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 문제에서 1번 문제를 이거겠지 하고 했는데 틀렸더라고요. 저는 1번 문제를 틀렸는데, 이게 평상시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기다 보니까 읽기만 읽어주고 넘어가서 제가 1번을 틀렸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중요한 개념인 어느 정도는 개념은 좀 잡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14번이요. 14번이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래도 뭐 이거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찍었는데, 저는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도 잘 모르는 형태고요. 나중에 제 실제 수업할 때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릴 거고, 나머지 뭐 14번 빼고는 크게 문제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대충 정리를 해보면 뭐 맞출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가 이것도 역시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국가직은 둘 다 좀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방직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힘들진 않는 문제였고, 이런 문제들도 잘 본 사람은 한 90점, 95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못 본 사람들은 70점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중간중간에 실수를 좀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다들 잘 보셨어서 이번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식 해가지고, 전 이 문제를 봤을 때 저번에 리액터 관계를 활용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번을 찍었거든요. 전전압 기동이야 뭐 Y델타 기동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책에 수업하면서 제가 했더라고요. 기동 보상기법에서 여기에 이게 지금 이제 기동 시 단권 변압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 시에 단권 변압기를 사용 안 하고, 제가 그냥 소개만 하고 넘겼던 내용이라서 저는 틀렸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학생들은 맞췄겠죠. 그죠? 이 자격증 쪽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래서 대용량급에서는 Y델타 기동을 많이 이걸 사용을 하면 오래 걸리므로 유도전등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더라. 이때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여 인가전압을 조정하는 전압 기동을 하게 되더라. 이런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여 낮은 전압으로 기동 후 운전 영역에서는 단권 변압기를 개방해서 전전압으로 사용하더라. 그래서 기동 시에는 단권 변압기를 쓰고 운전 시에는 단권 변압기를 이렇게 개방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더라 라는 이런 형태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기동 보상 기법이 15km 이상의 이런 형태에서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요,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작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해가지고, 이거 맨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류 불량이 일어났을 때 정류 불량에 대한 대책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전기자 코일에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L이 있음으로 해서 정류 불량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더라. 그죠? 코일이 있으면 코일이 유기 기전력을, L이 커지면 VL이 L DTVDI 형식이 돼서 L 커지면 유도 전압이 커져 가지고, 그죠? 유기 전압이 커져서 이렇게 정류 불량을 일으키더라. 그리고 이 값이 커져도, DT분의 DI가 커져도 코일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 커지니까 정류 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분의 DV를 이걸 작게 하기 위해서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을 거죠. 그리고 중성축에 보극을 설치하면 정류 불량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작게 하면 이 DI가 커지고, 그죠? 크게 하면 DI가 작아져서 VL 값을 줄여서 정류 불량의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 이론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론책에 있는 겁니다. 정류곡선 해가지고 이게 직선 정류가 됐을 때, 그죠? 우리 보통은 우리가 특별하게 정류기에 어떤 작용을 그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부족 정류 형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족 정류가 될 때 보국이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연 정류나 직선 정류를 만들어주고, 이 과 정류는 사실 뭐 자기점 문제 쪽에서만 많이 언급되고 있고 다른 전공 서적에서는 과정류 쪽은 좀 덜 언급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족 정류가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은 정류 말기에 불꽃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DT분의 DI가 큰 게 이쪽 정류 말기니까, 그죠?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정류 불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더라. 아이고. 그래서 양호한 정류 대책 해가지고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는 거. 그래서 인덕턴스 L을 작게 하고 정류 주기를 크게 하고 브로스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이거 맨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크레인이라든지 전동차와 같은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적합한 직류 전동기의 특성 곡선 해가지고 이걸 딱 보자마자 크레인이나 전동차 하면 직권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고, 직권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문제는 D를 찍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권에서 D 관점이 가끔씩 나왔거든요. 속도하고 토크, 뭐 부하하고, 지금은 이제 토크가 아니라 속도하고 토크나 아니면 속도하고 부하, 뭐 이런 관계의 곡선이, 이런 곡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D 곡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하하고 부하 전류 IA하고 토크의 특성이고, 토크 T는 K파이 IA이고, 그죠? 직권일 때는 파이도 바뀌지만 IA가 바뀌면 파이도 같이 바뀌어가지고 토크는 비례한다, IA 제곱에. 그래서 이게 C가 직권에 해당된다. 분권은 B 정도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직권 전동기에서 이게 전류하고 토크 특성 곡선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 관계로서 올라가는데, 이게 전류하고 속도 또는 이게 토크하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것 때문에 이 곡선이 눈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 문제 D를 찍으라 라고 그렇게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변압기에서 얇은 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하는 이유, 성층철심, 이건 많이 맞춘 사람도 없고, 이 틀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와전류 손실 절감. 그림의 유도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다. 회생 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운전 영역. 역시 이것도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C 영역이죠. 그죠? 유도 전동기를 속도 제어할 때,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할 때 공급 전압과 주파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뭐 이런 형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 전압과 주파수는 항상 여기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전압은 전격 전압 이내이고 토크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토크가 일정한데 이건 보통 최대 토크가 일정이다, 뭐 이런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최대 토크가 일정할 때 요 관계를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토크하고 공급 전압의 관계는 전력 P는 어쨌든 이렇게 되고, 토크는 어쨌든 이 여기 기전력 아니면 1차 단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래서 토크가 이런 형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이게 XS 분의 E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토크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여기는 오메가 L이고요. 여기는 V의 제곱과 관련되니까 이게 주파수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최대 토크는 그냥 감소해요. 근데 전압하고 주파수가 둘 다 제곱이니까 이 공식이 아니네. 제가 이걸 가져왔네. 여기서 이걸로 해야 되나요? 어쨌든 주파수하고 전압에 이게 주파수가 여기 있고 전압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되니까 최대 토크가 주파수 전압 일정 제어가 되는데, 그죠? 이 관계가 수식이 안 되네요. 여기서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최대 토크하고 주파수하고 전압을 일정 비를 조절하면 거기 값이 일정한 형태가 된다. 최대 토크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n은요, n은 1-s의 ns고, 그래서 1-s의 p분의 120f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극수 제어, 주파수 제어, 설립 제어가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였고요. 그죠? 그때 주파수 제어법 해가지고 그냥 주파수만 제어를 하면요, 토크는 감소해요. 주파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토크는 감소하고, 최대 토크는 감소하죠. 최대 토크는 감소하는데 속도는 이렇게 늘어나더라 라고 했던 이것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파수하고 전압의 크기를 같은 비율로 조절하면 최대 토크는 일정하고 이 모양이 바뀐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고 해서 유도 전동기에서 주파수하고 전압 일정 비를 이렇게 조절하는 이 방식도 조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래서 속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더라. 그리고 1차 전압 제어, 전압만 제어하면요, 제곱의 반비례해서 이렇게 되니까 속도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차 저항 제어법 해가지고 2차 저항 제어하면 전격 속도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 라고 했던 이런 속도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PPT 파워포인트가 아니어가지고 앞으로 가기가 불편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할 때 공급 전압과 주파수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해가지고, 이게 공급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 비로서 이렇게 제어를 하면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의 관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공급 전압과 주파수가 비례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7번은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동일 전압을 유지하면서 주파수, 얘는 이제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파수를 60에서 50으로 바꿨을 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요, 주파수는 전압은 일정한데 주파수가 커지니까 얘는 최대 토크가 감소하더라 라는 이런 내용이 좀 전에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봐두시고, 물론 이걸 몰라도 이 문제의 다른 형태에서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답을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맨날 했습니다. 전압이, 주파수가 커지면요, 전압이 일정할 때, 그래서 E는 역시 4.44, 이게 동기기에 사용되지만 회전기에서는 이런 관계가 사용되거든요. BS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는 말은 F하고 B의 곱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감소하면 자속 밀도가 커질 거다라고 해서 지금 공극의 자속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떨어지면요,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떨어지면요, 회전자의 속도는요, ns는 어떻게 된다고요? F니까 감소할 거고, 그죠? 그래서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유발하더라. 이건 이자전류 I0는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식이 돼 가지고 주파수가 지금 이제 감소를 하면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고,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 최대 토크는 아까 전에도 봤듯이 요거죠. 그죠? 뒤로 넣어놨는 이거,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하니까 최대 토크가 커지고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최대 토크가 더 작아지는 이런 형태로 되더라라는 그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정리를 좀 잘 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1, 2, 3번이 확실하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관계 다시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풀었던 형태일 것 같습니다. 타회자식 직류 전동기에서 전기자 전압이 250V이고요. 회전수가
120rpm, 1200rpm이다. 전기 저항이 0.5, 전기 전류가 100A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토크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뭐 이게 어떤 의미로 했지? 유기기전력 입장에서 했나 아니면 단자전압에서 했나 라고 생각을 좀 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250V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단자전압이니까 단자전압의 관점에서 냈겠지라고 해서 문제를 푸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답은 나오는데 이건 좀 용어 선택이 조금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타여자입니다. 그럼 여기 250V를 공급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0.5고 그리고 전기 전류가 100A다. 그러면 여기에 소비되는 전압은 얼마고요? 50V니까 E는 200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토크는 얼마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토크 T는 오메가 분의 P다. 60분의 2파이 NS, 2파이 N 분의 EAIA다. 2파이 곱하기 N이 1200이니까 1200하고 60하고 약분되면 20인가요? 20분의 여기는 200 곱하기 100. 이게 없어지니까 파이 분의 500. 그래서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봐주시고, 아무튼 이런 형태를 좀 정리를 잘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적 용량 1000kVA, 순간전압이 5000인 삼상 교류 발전기에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20%일 때 이 동기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뭐 Z 토탈 분의 ZS다 라는 이 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20%란 말은 0.2다 라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해 가지고 요걸 이제 푸는 문제를 저는 쓰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정 쪽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공식 자체를 외워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 자체를 외워서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ZT는요, 이건 IN 분의 VN이다. IN은요, 이건 순간전압이 이거고 삼상교류 형식에서 동기발전기는 특별한 매력이 없으면 Y 결선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루트 3 VLIL. 여기 복소 전력이니까 S를 썼으면 좋겠는데 P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킬로볼트 암피어. 이거 때문에 그러면 IL이 지금 이제 IN하고 같죠. 그죠? 상전압이나 순간전압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IN은 루트 3 VL분의 P다. 그래서 얘는 루트 3 P다라는 거고, 얘는 루트 3분의 VL이다. 그래서 루트 3 없어지고 P분의 VL 제곱이다. 라고 해서 P는 1000kg. 이건 5kg 곱하기 5kg. 그럼 kg 없어지고 kg 없어지니까 얘는 25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게 25분의 뭐가 되면 5분의 1이냐 라고 하니까 이건 5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풉니다. 근데 푸는데 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공서적에서도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그냥 이런 형태로서 나오니까 이 값 주어져 있고 이 값 주어져 있고 이 값 주어져 있고 이 값 주어져 있으니까 ZS를 바로 구한다 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뭐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항상 저렇게 푸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저 공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암기하려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식이 암기가 잘 안 돼요. 자격증 수업을 한번 하면 암기해라 암기해라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격증 수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단락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락비 K죠,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요. 비유법으로 적용된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다. 단락비 퍼센트 임피던스가요, 좀 전에 했듯이 ZT분의 ZS 꼴이니까 얘는 단락비 K는 ZS분의 ZT죠, 그죠? 이런 형식이다. 단락비의 역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백분율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다. 단락비는 무부하 보화 시험하고요, 삼상 단락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단락 곡선 구할 때 무부하 보화 곡선 그리고 단락 곡선 구하고, 그래서 이 무부하 보화 곡선에서 전격 전압을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 그죠? IFS.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전격 전압이 유지됐을 때 단락 전류 IS. 그리고 전격 전류를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 IN을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 IFN.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IFN과 IFS의 비율이 단락비다. 아니면 IN분의 IS 비율이 단락비다. 뭐 이런 식으로 단락비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할 수 있다.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이 곡선에 관련된 게 이게 끝이었죠. 그죠? 문제가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는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락비가 큰 기계는 이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고, 그럼 동기 임피던스가 다 작으면 단락 전류는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큰 전류가 흐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가부하 내량이 크고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 이건 맨날 나왔던 시험 문제고, 그죠? 그래서 우리 단락비가 큰 기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던 중에 한 대 고장으로서 한 대가 제거됐다. 이때 전체 부하가 6kVA고요. 남은 두 대에서 전격 용량의 20%가 더 걸릴 때 이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전격 용량.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래도 이 문제가 그래도 풀 때 조금 조심을 했어야 되는. 근데 이제 풀다 보면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게 전체 부하가 이거고, 근데 이 전체 부하는 분명히 한 대가 고장된 상태에서 전체 부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하이고 남은 두 대의 전격 용량은 얼마예요? 이게 한 대의 전격 용량이 VP라고 한다면 루트 3 VP잖아요. 그죠? 두 대를 가지고 V 결선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전격 용량은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두 대의 전격 용량이 이거고, 여기에 20%가 더 걸릴 때가 6kg라는 거죠. 6kg다. 그게 좀 이 문제의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루트 3 VP라는 이 남은 두 대의 전격 용량이 1.2배로 120%가 더 걸릴 때, 그때 전체 부하가 6kVA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때 삼상 변압기 한 대의 전격 용량 VP가 얼만데 라는 그런 의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정리를 하다 보면 뭐 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1.2하고 6하고 나누면 이게 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VP는 루트 3분의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문제를 좀 잘 보시면서 해주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잘 읽어 주셨으면 쉽게 답이 냈을 거고요. 이게 좀 잘 안 읽혔으면 생각보다 좀 헤매다가 이거겠지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기계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내연기관과 비교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 자, 이건 이 문제는 상식 문제죠, 그죠? 저도 사실 이건 상식인데 뭐 답을 찍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밖에 없고 현재 어쨌든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와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개념의 문제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합니다. 근데 배터리 사용하면서 인버터를 이제 직류를 교류로 다시 만들어서 모터를 구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 전원 장치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원 정유기 파트의 내용들은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교재 6장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주시고요. 아무튼 여기는 상식적으로 그냥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를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내연기관이라는 거 우리 맨날 하듯이 여기 연료 주입해 가지고, 그죠? 그 가스 폭발시켜 가지고 이 피스톤 운동에서 모터가 거기 축이 돌아가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내연기관이고, 그 다음에 기계 동력으로 하는 이 사용된 전동기는요, 전동기는 그냥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류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거죠. 토크가 발생해서 회전력이 발생해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다양한 출력이 가능하다. 여기는 전동기는요, 이 전류를 조절해서 다양한 출력을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연료를 뭐 이렇게 엑셀 밟아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단수 정도로서 정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얘가 전류 조절이 조금 더 수월할 거다. 연료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위 정보 처리 시스템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당연하잖아요. 완전 기계적인 관점과 요즘 전기 자동차는 거의 전자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제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봐요. 거기 악셀 밟아서 연료 들어가 가지고 피스톤 운동 터트려 가지고죠, 압축 폭발시켜 가지고 이게 피스톤 운동 시켜서 돌리는 이런 것들과 그냥 전류만 많이 가해서 그냥 힝 가게끔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이게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서울에서 전기자동차 그 버스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할 때 속도가 생각보다 힝 잘 가잖아요, 그죠? 악셀 밟으면.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얘는 상식적으로 봐도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전력, 속도가 손쉽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류를 가지고 바로 하니까 이게 손쉽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원체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있어서 긁어봤는데요. 연료의 차이로 인해서 부품의 간소화, 그 다음에 명령 체계의 단순화로 인한 빠른 응답력과 가속력이 있는 게 그 전기자동차에서의 그런 전동기 특성이다. 우선 응답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뭐 동급 순수 전기차, 동급의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하더라. 물론 동급이라고 하기엔 가격 차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같은 돈일 때, 그죠? 어쨌든 응답력이 엄청 빠르더라. 그래서 전기차의 가속은 주로 뭐 이런 형태의 인버터라는 부품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EPCU라고 하네요, 그죠? 배터리에서 직류로 입력되는 전원을 교류의 출력 전원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변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가속을 하더라. 이것은 짧은 시간에 직류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교류 파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전기를 많이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적게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게 스위치 온오프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더라. 우리 직류를 교류를 만들 때 스위치 온오프를 이용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버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버터가 출력 조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엑셀레이터를
밝게 되면 전류를 많게 또는 전압을 높게 분해해서 전기차의 가속을 하게 되더라. 이러한 과정이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 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행정 사이클이 돌아가고 배기까지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빠르게 끝나므로 피스톤 활동에 따른 진동도 없고 그 다음에 배기 과정도 없어서 응답성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는 혹시라도 뭐 여유가 되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전동기는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자 한 상에 권선만 통전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다. 회전자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돌격 구조를 사용하더라. 딱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음, 진동, 토크 리플이 좀 있죠. 그죠? 이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었고,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 비용이 비교적 낮더라 라고 되어 있고, 이 스위치드 릴렉터스 전동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지금 이제 브루시리스 직류 전동기, 뭐 유도 전동기 하는 것은 이건 영구자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브루시리스 직류 전동기는. 그리고 유도 전동기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 이게 스위치 더 릴렉터스 전동기고요. 그래서 얘는 한 상씩 이렇게 주면서 하는 건데, 반해서 여기에 동기형 릴렉터스 전동기는 회전 자개를 만들어서 돌격 구조에서 회전 자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스위치드 릴렉터스 전동기는 한 상씩 이렇게 통전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전력 변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자, 이 문제가 뭐 그래도 고민을 좀 했어. 답이 이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뭐 대충 찍어서 저는 맞춘 거고, 실제로 알고 맞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는 한번 좀 나중에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나중에 수업할 때는 이걸 한번 쭉 나머지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상 전파 위상제어 정류회로의 부하가 저항이면, 보통은 부하가 저항이면 그 역률이 1이잖아요. 그죠? 역률이 1인데 이게 위상제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그냥 전파 정류는 역률이 1인데 반해서 이런 위상제어를 하면요, 위상제어 정류회로는 역률이 1이 입출력의 역률이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대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삼상 전파 위상제어의 정류회로에서 이 위상각, 그러니까 이 제어회로는 위상각에 따라서 역률이 약간 달라진다. 그래서 위상각에 따라서 입력 측의 역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서로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모순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입니다.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 출력 전압이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PWM 변조 방식이라든지 필터를 사용을 해서 고조파를 저감하더라 라고 하는데, 사실 PWM은 고조파 저감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터가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 전원척 인덕터의 영향으로서 출력 전압이 줄어든다 라고 해서, 이 인덕터를 사용을 하면요, 그 인덕터에서 전류를 일정하게 해주니까 이게 전압의 크기 변동을 적게 해서 출력 전압을 좀 적당하게 줄여주고, 그리고 인덕터 전원축에 있는 인덕터는 이 전압 강화를 조금 하는 편이니까 출력 전압을 준다. 뭐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 같은데,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전력전자공학 책에 그냥 제일 처음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책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전력전자공학 책. 제가 책을 사서 스캔을 했는데 스캔이 좀 안 돼가지고요. 그냥 알아서 봐주세요. 위상제어 정류회로의 교류 전원척 역률은 이 지연각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첫 문제 1번에서 지연각이 1번에서 거기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 부하가 저항이면 역률은 항상 1이다 라는 것과 약간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상 전파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회로라면 역률은 1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역률이 1이 안 된다. 뭐야? 위상제어서 유통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역률이 변동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단상전파의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 역률을 유도하고 변압기를 사용한 경우 역률과 변압기 용량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부하일 때
단상 전파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 저항 부하인 경우 교류 전원적 역류를 살펴보면 어쨌든 비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B가 되고, 그래서 먼저 유효전력 P와 비상전력 S를 구하면 하니까 당연히 이제 구하면 어쨌든 유효전력은 이거고, 그죠? 비상전력은 이거다. 공급전압에 대한 공급전류의 형식이 된다. 그래서 역률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그 한번 읽어보세요. 동영상 나오면 한번 탁 찍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하면 역률이 이렇게 된대요. 역률이 이렇게 되고, 이 부하각에 따라서 역률 각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는 부하가 순수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교류 측에서의 입력 역률이 1이 되지 않고 지연각 알파에 따라서 변화를 하더라. 물론 지연각이 0도인 경우에는 전파 정류하고 동일한 역률이 1이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그냥 거기 전력공학 책에는 전력전자공학 책입니다. 전력전자공학 책 같은 데 보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덜 했던 뭐 이쪽 파트를 가져오기가 불편해서 안 가져왔던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더라. 직류전압에서의 교류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 뭐야? 인버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인버터는, 이 문제는 뭐 너무 편한 문제예요. 그죠? 사이클로 컨버터 맨날 나는 AC 변환기구.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봐두시고요.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중성축이 이동한다. 전체 극 표면상의 총 자속을 감소한다. 브러쉬 근처의 정류자 편에 섬락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자속을 일그러지게 하더라. 이 문제 역시 또 전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14번도, 그 다음에 15번도, 17번도 뭐 이런 전력 변환에 관련된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아무튼 거기 아까 했던 그 전기자동차 문제까지 해서 이 전력 파트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은 좀 거기 정류기하고 관련돼서 조금씩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형태니까 알아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하시고,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이걸 약간 더 넓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배터리하고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 사이에 위치를 하며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전력변환장치. 자,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배터리하고, 여기가 배터리란 말은 DC죠. 근데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인버터가 있습니다. 이런 인버터가 있을 때 인버터의 출력은 AC고, 이 AC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을 합니다. 근데 인버터 입력은 DC잖아요. 그죠? DC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배터리하고 구동용 인버터 사이에 위치하며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거 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건 DC고 이건 DC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잘 읽으면 이쪽 DC하고 이쪽 DC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에너지 변환 장치가 뭔데 라고 하면, 여기서 DC-DC에 해당되는 것이 여긴 DC-DC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것밖에 될 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PWM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가 될 거고, 뭐 플라이백 컨버터는 보통 이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내용이라고 했고요. 작년 국가직에서는 플라이백이 나왔나요? 플라이백이 나왔던 그런 형태고요. 그죠?
역시 이 문제는 풀 때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이제 풀이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관심을 안 가지고 봤다면 이 문제는 좀 틀렸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은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 문제의 조건을 잘 읽고 접근을 해야만 문제의 답이 좀 쉽게 나왔던 겁니다. 자, D축의 동기 리액턴스가 XD고요. XD는 1PU고요. Q축의 동기 리액턴스는 XQ인데 0.5PU다. 그래서 XD가 1일 때 XQ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0.5다. 뭐 그게 끝이죠, 그죠? 이때 삼상 돌극형 동기기에서 돌극 성분만에 의한 최대 전력과 계자의 여자 성분만에 의한 최대 전력의 비율은, 그러니까 개개의 최대 전력, 원래는 돌극성과 이 계자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서 출력이 나와요. 근데 얘는 돌극성 부분은 돌극성대로 최대 전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계자 부분에 대한 출력은 또 그거대로 최대 전력을 구해서 그 비율이 얼마가 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봐두시고, 단자 전압과 유기 기전력의 크기는 같고 그다음에 모든 손실은 무시한다. 이건 삼상이지만 한상의 관점을 봐도 똑같은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는 뭐요? XD분의 EV 사인 델타 플러스 2XD XQ의 V제곱에 XD 마이너스 XQ의 사인 2델타, 뭐 이런 형태의 관계는 근래에서는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삼상의 돌극형 동기 전동기에서 여기에 돌극 성분만에 의한 최대 전력, 여기에 최대 전력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자 성분입니다. 계자 성분에 의한 최대 전력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돌극 성분은 이거죠, 그죠? 돌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요거니까 이건 돌극성 때문인데, 어쨌든 돌극성 성분만에 의한 최대 전력, 이 최대 전력을 따로 구하고 이 최대 전력을 따로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델타가 같이 움직이는 값이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따로 구한다는 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따로 구했을 때 최대 전력을 각각 구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얘가 1일 때, 그죠? 이건 V제곱에 최대값은 1이죠, 그죠? 1이니까 그냥 얘는 V제곱인 거예요. 2하고 V 같으니까. 얘는요 2 곱하기 1 곱하기 0.5 분의 V제곱 곱하기 얘 얼마요? 0.5. 여기도 1이죠. 그러니까 이게 1일 때 이건 1은 아닌데 어쨌든 이건 따로따로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0.5 없어지고 V제곱 같은 V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얘는 1이면 얘는 2분의 1이네, 그죠? 그래서 1대 2분의 1이다 라는 그런 의도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머릿속에 거기 기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이게 이제 돌극성 성분이다, 계자 성분에 의한 최대 전력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만 있으면요. 근데 이제 이 공식이 머릿속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공식이 난 모르는데 라고 해가지고 뭐 풀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주시고요. 삼상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건 단상에 대한 거고, 삼상이 같이 3이니까 같이 3은 뭐 같이 없애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것도 뭐 푸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삼상 전원에서 육상 전압을 얻을 수 없는 변압기의 결선 방법 해가지고 뭐 대각 결선, 스코트 결선, 다른 건 모르지만 스코트 결선은 어쨌든 삼상을 뭐요? 이상 T자, 뭐 주자 T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는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이중성형 포커 결선, 뭐 이런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스코트 T 결선 해가지고 나온 거 우리 맨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3상을 이상으로 만드는데, 그 이상이 이게 희한하게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쓰지 않으니까, 그죠? 근래에 잘 쓰지 않으니까 이 개념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쓰게 되면 이 이상인데 90도 전원 차이다, 이상 차이가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덜 쓰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수업할 때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변압기 세대로 구성하는 경우에 해가지고 그냥 삼상 변환할 때 YY, Y 델타, 델타 Y, 델타 델타. 그리고 그때는 여기 대각결선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대각결선은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변압기 다수대로 구성하는 경우에 삼상을 다상으로 바꿀 때 하는 거, 뭐 성상결선, 환상결선, 이중성형결선, 이중삼각결선, 포커결선, 여기 대각결선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압기 두 대로 뭐 이상을 만드는 경우에 스코트 T 결선하고 보이보이 결선, 뭐 이런 형태. 삼상 T 결선, 변압기 두 대로 하는 이상을 만들 때 해가지고 스코트 T 결선, 뭐 이렇게 돼 있던 건 알아서 봐두시고요. 이 대각결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1차 삼상 전원을 육상 전원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결선 방법. 그래가지고 삼상을 이용해서 육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그냥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육상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는데, 변압기의 철손을 무시할 경우에 여자 전류는 전압과 몇 도에, 이게 원래는 철손하고요, 철손 전류하고 자화 전류잖아요, 그죠? 자화 전류의 합이 여자 전류가 된다, 이거 모의고사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전압이 이걸 때, 그죠? 지금 이제 전류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고요? 전압과 같은 철손, 이쪽은 자화, 그 다음에 이쪽은 여자,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여자 전류는 그게 철손을 무시하면, 얘를 무시하면 여자 전류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자화 전류가 되니까 전압보다 90도 느린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여자 전류는 전압과 90도의 위상차를 갖고 철심의 투자율에는요 라고 하는 투자율.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 전류 아까 전에 해서 IO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L분의 VM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L이라는 게 L분의 뮤S의 NI가 되니까 이게 뮤가 분모에 있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투자율에는 반비례하는, 그래서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여자 전류는 적게 흐르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자속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투자율이 크면 적은 전류를, 여자 전류를 적게 흘려주면서 같은 자속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잘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기기의 내용을 대충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다닥 풀이를 한 것 같은데, 뭐 소개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이게 문제는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그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봤다면 점수를 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운이 나쁘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덜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공부를 어느 정도 차근히 잘 했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 편차가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네, 여기 아까 14분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그죠?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14분에. 항상, 예, 여기 그런 것들은 항상 시험에 답이 될 수 있는 파트죠, 그죠? 잘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그래도 기기에서 90점 아까 나왔다고 했나요? 기기 90점은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서는요, 문제 정리가 쉬운 것 같은데 점수 90점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100점도 쉽게 나와요.
근데 이게 운이 안 좋으면 이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 이제 어쨌든 시험이 지방지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시험은 국문하고 체육 같은데, 각각 시험 준비하는 게 또 따로 있으시면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셔가지고, 꼭 시험에 합격하시고, 지방지 이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싶습니다. 다들 좋은, 거기 꼭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합격하셔서 합격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수연 씨도 어쨌든 시험 잘 봤다고 한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자, 다른 뭐 질문 같은 건 없으시죠? 네. 아무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며칠은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합격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후에 면접이니까 면접 준비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방직 합격자 발표나면 또 그때 면접 준비 좀 하시고요. 합격하셨으면 나중에 거기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면접 카페에 좀 초대해 드릴게요. 초대해서 거기에 뭐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직은 제가 많이 안 해놓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참고할 자료는 몇 개 있을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